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잘들 계시죠? 제가 10월에 은희성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 장소인 골배마실 성지로 이동할 때 문득 10여 년 전에 이곳에 온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송아무개이고 친일파이며 그 집에서 정말 중요한 미술 작품을 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 겸재정선의 해학전신첩이란 작품 들어보셨어요?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죠. 이 작품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자,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간송 전향빈 선생님을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간송은 주로 옛글씨나 그림 그리고 서적을 모아드렸는데, 자신이 모은 서화와 서적을 위창에게 보여 감정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위창 오세창 선생님은 간송 선생님의 스승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의 뒤에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가진 위창이 있다는 것은 든든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간송은 아주 소중한 두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한 사람은 김승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위창의 소교로 알게 된 이순왕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왕은 이때부터 평생 동안 간송의 곁에서 집사처럼 성실하게 움직여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간송은 몇몇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날 한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여보게 간송, 이 나라의 고미술품에 대한 자네의 열정이 존경스러우이. 무슨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발로 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네.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써보지.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믿을 만한 사람을 앞세워 아예 골동상점을 경영하는 거야. 그래 밝은 전문가들의 협력을 받아서 물건을 수집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겠나? 순간 간송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간송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창고로 내세우고 자네는 그 창고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야. 이 일을 위창과 의논한 간송은 마땅한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른 이후로 한남서림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남서림은 조선 말기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중에 하나였는데,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후손들이 가게를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간송에게는 안성맞춤으로 일이 풀린 셈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 간송은 정직하고 성실한 이순왕에게 한남서림을 맡기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문화재를 모았습니다. 겸재정선의 화첩, 해학전신첩도 그곳을 통해 얻은 명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장형수라는 사람이 한남서림에 불쑥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귀한 물건이 있어. 겸재 그림인데 사람을 좀 알아봐 주시오. 진경산수와의 대가인 겸재정선의 그림이라는 말에 이순왕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겸재 그림이라? 그래, 몇 폭이요? 화첩이요. 그림이 서물 한 폭인데 한가운데는 양면에 걸쳐 금강산 그림이 있어요. 게다가 그림마다 화재가 붙어 있으니 총 42폭이지요. 큰 물건을 찾았다고 생각한 이순왕은 넌지시 일렀습니다. 장형,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으니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나시지요. 그때까지 이순왕을 한남서림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장형수는
처음으로 간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겸재 화첩을 찾아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형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일대를 더듬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친일파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송병준의 집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커다란 기와집을 기웃거리고 있자니 젊은 주인이 말을 타고 나타나더군요. 누구냐고 하기에 그냥 집 구경을 한다고 했더니 뜻밖의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장형수는 그 젊은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털어놓고 뭔가 보여줄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벽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원 장승읍의 산수와 병풍, 고려자기, 향합, 금동불상 등 눈에 확 띄는 물건이 여럿 있었지만 주인이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 장형수는 사랑채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뒷간을 다녀오는 길에 장형수는 우연히 그 집 머슴이 사랑채의 군부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장형수는 숨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무슨 문서 뭉치를 마구 아궁이에 넣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쪽빛 비단으로 꾸민 책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머슴이 못 쓰는 종이 뭉치를 불쏘시개로 가지고 나올 때 잘못해서 섞여 나왔던 모양입니다. 재빨리 집어서 펼쳐보니 그게 바로 이 화첩이었습니다. 와우, 긴장감이 도는데요. 네, 한 발짝만 늦었어도 이 귀한 화첩이 영원히 불타버리고 말았겠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들고 주인에게 가서 보이며 조금 전 위기 일발의 일을 이야기했지요. 주인은 그저 덤덤하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투예요. 그래서 기왕에 불타 없어질 뻔했던 것이니 내게 팔라고 했더니 순순히 건네주더군요. 장형수는 그 그림을 20원에 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소. 수고가 많았소이다. 간송은 이순왕에게 그림에 값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일렀습니다. 사실 골동품이란 정해진 값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와우. 간송 선생님은 고미술품을 구입할 때 금액을 깎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명품들, 정말 고미술 많은 것들은 간송 선생님에 의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간송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안녕.